네, 2025년 1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탄핵과 재판이 점점 골 때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냐? 지금 내란 재판하고 내란 탄핵 심리가 동시에 열릴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열리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내란이라고 판단하고 반대쪽에서는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둘 다 내란이다, 둘 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한쪽과 다른 쪽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헌재 같은 경우는 현재 8명의 재판관입니다. 이 중에 6명의 재판관이 내란이라고 보면은 윤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근데 5명만 내란이라고 보고 3명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령에 불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내란 또는 불법 위헌으로 봤더라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복귀합니다. 헌재는 어쨌든 6명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재판부는요, 1심하고 2심에서는 재판관들이 판사가 3명으로 구성될 겁니다. 3명에서 글쎄 거기서는 의견이 갈려도 아마 만장일치로 발표가 되겠지만 많이 갈려봐야 2대1일 거예요. 2대1로 유죄가 나오는 건데 현재 같았으면 이게 무죄가 되는 거죠.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란 재판과 탄핵을 동시에 하게 됐는지, 이거 정말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골 때리는 사례로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지금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불허한다, 다시 불허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해 갔습니다. 구속기간은 10일이죠. 단순 계산으로는 이 방송을 찍고 있는 1월 25일이 만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공수처 측에서는 구속 적부심 요청한 것도 있고 모두 있고 있기 때문에 한 이틀이 늘어나서 27일까지 또는 28일까지 1차 구속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검찰도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어쨌든 25일 두 번째로 낸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기 때문에 검찰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이첩한 대로 그대로 기소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뭐 기소장은 만들어 놨다 그러죠. 검찰은 뭐 아무것도 수사한 게 없고 공수처도 수사한 게 없고 자기네 주장만 나열해서 그냥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윤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헌재에서 이미 내란 계엄에 대해서 위헌성 문제로 재판이죠. 탄핵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헌재 심리는 받고 있는데 거의 같은 문제를 법원에서 또 당하게 되면 이 둘의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똑같은 재판을 둘이서 하느냐.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은 수사기관이 서두를 게 아니라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걸 보고 이건 내란이고 위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수사를 들어가서 준비했다가 수사에 들어가서 촥 처벌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냐. 이거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경찰 이런 데서 너무 나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들이 나댄 것 때문에 12.3 개헌 문제는 거의 잊혀지고 이제 탄핵이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서둔 거는 공수처의 불법 행위죠. 불법 행위는 굉장히 많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한 것 때문에 또 커진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부지법에 들어왔던 그 시위대라 그럴까요? 도합 6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뭐 이유는 뭔데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것도요. 서부지법 사태는 서부지법이 피해를 본대잖아요. 거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당사자가 하는 거라서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 시비가 일 수 있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문제도 유창정 전 검사장이 일가를 하면서부터 이제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잖아요, 공수처가. 그러면서 이제 판이 바뀌는 모습인데, 이 유창정 전 검사장이 서부지법에서 이
시위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막 발부하는 거는 이거 참 말이 안 된다. 딴 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될 겁니다. 서부지법 사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했는데 또 그렇게 몰고 갔죠. 경찰 뭐. 근데 저는 그날 과연 경찰이 시위대를 못 막을 형편이었냐. 저는 밤 12시쯤에 한번 서부지법 앞에 나가봤어요. 낮에보다 훨씬 시위대가 줄어 있었고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이들을 못 막는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경찰 발표만 봐도 4,000명 배치했던 사람들을 그날 900명인가 남기고 뭐 다 뺐다고 줄였다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막았으면 그날 못 들어왔을 겁니다. 어떻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어떻게 허술하게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유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이 되거든요. 이것도 다시 조사해 봐야 돼요. 지금 부정선거 선관위 문제, 지금 저는 부정선거 문제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북한이 해킹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해킹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선관위가 틀어막고 있어요. 지금 서부지법에서 왜 공수처의 불법한 수사를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되느냐, 이거를 수사하다 보면 수사해야 됩니다. 차은경, 그 다음에 이순영 판사들.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시위대들의 행동이 뭐 어떻다고 여기서 영장을 발부하는 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돼서 이 서부지법은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역전을 맞는 서부지법 사태는 그런 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해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경찰, 검찰,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고 뒤끝이 자꾸 작동하는데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죠. 차장하고 이광호 경호본부장을 또 구속을 하려고 경찰이 영장을 자꾸 신청을 해요. 지난번에는 지네가 발부했다가 김성훈 차장은 검찰에서 기각을 하고 이광호 경호본부장 건은 경찰 스스로가 영장을 신청했다가 그냥 걷어버렸죠.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다시 또 올렸어요. 자꾸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뒤끝입니다. 이미 판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경호처들은 자기네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총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망신스러워서 이제 뒤끝을 부리는데 이제 운동권의 논리가 있습니다. 기존 세력을 부수려고 할 때 그들이 이제 제가 그람시의 헤게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 공산 세력이 권력을 잡을 때는 민중봉기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가장 중요한 기관에 헤게몬을 잡아서 혁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그람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엔 진지전, 그런데 파고 들어가는 진지전을 하고 그 다음에 때가 오면은 그들을 성체로 삼아서 그들을 믿고 거리에서 이제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는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불리해지면 어떻게 하시느냐. 불리해지면 진지전도 못하고 이제 유격전을 하는데 그게 모택동 방식이죠. 그거 똑같은 방식으로 했던 게 체게바라의 쿠바 혁명할 때, 공산혁명할 때 그 방법이죠. 유격전을 하는 건데. 카스트로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유격전을 이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적대시하는 세력을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요원들 빼내라 한 걸 가지고 그걸 국회의원으로 굳이 해석해서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 하고 이 조롱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박지원의 작태죠. 백혜련 의원은요, 23년 그 경호실 창설 60주년 행사가 윤 대통령 생일이기도 하니까 그날 윤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같이 가지면서 노래도 붙고 뭐 이렇게 뭐 장기자랑도 했겠죠. 그리고 돈을 준 걸 가지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경호처에 군은 수도방위 사령부 산하의 55 경비단을 보내놓고 있고 경찰은 102 경비단을 보내놓고 있고 22 경호대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사는 33 헌병단도 보내죠. 또 그걸하고 군수지원대대가 88 부대가 있습니다. 도합 6개 부대인가? 이거는 전적으로 경호처에서 관장하는 건데 이번에 윤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경찰과 군이 자기네 소속 부대를 자기네 거라고 하면서 거기서 빼낸 정보
갖고 계속 윤 대통령을 조롱하려고 해요. 이게 유격전입니다. 얘 옛날 같으면 이게 먹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데 가만히 보면 윤 대통령 생일날 뭐 그 정도 했고 거기에 노래 부르고 한 사람들 30만 원 경력금 줬다. 그게 뭐가 대수야. 이렇게 되면 먹히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이 점점 골 때리는 상황으로 가는 내란 재판과 내란 탄핵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끼치게 하려고 이제 제 표현으로는 생지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게 참 가당치도 않은 건데 수사기관들이 내란을 했다고 사람들을 쭉 잡아서 기소를 했고 대통령까지 기소를 합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해버렸고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 재판부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판단할 때 기준이 다르죠. 이쪽은 다수면은 무조건 유죄지만 저쪽은 다수라도 현재 상태라면 3명 이상이 반대하면 무죄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둘이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좌파를 우리가 조롱해야 됩니다. 좌익들을 조롱해야 돼요. 박지원이를 조롱하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닦아세워서 수사하게 만든 정청래를 조롱해야 돼요.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많은 여론기관들이 지금 현재의 국회를 해산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어쩌고저쩌고 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너무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람시의 헤게몬 이론을 이용해서 또 나치의 누굽니까? 선전선동부 장관 거리를 점령하는 그런 개념으로 선전선동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엉터리 입법 독재를 하는 국회라면 해산하고 다시 한번 선거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도 한번 방안으로 넣어서 국민 여론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꼭 해야 되나 의견이 있겠지만 거듭할수록 아마 늘어날 겁니다. 국회를 해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건에 넣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입법 독재로 흐르는 국회가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란 사건 재판과 탄핵 심리가 동시에 열리게 된 것도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